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원 시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월 2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트럼프 취임이 있었고, 오늘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트럼프 취임 관련된 내용 좀 소개해드리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서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쏠림의 정점, 확산의 압박, 요거 이제 투자 전략이고,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또 2차 전지 또 빠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자동차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 오늘 좀 기업이 많아요. 뭐 SK바이오팜, 진에어, 현대일렉트릭, 금호석유, 리노공업, 현대미포, PSK, 전자공시는 SK바이오팜, PNT, 삼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삼성물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기업 분석 위주로 좀 설명해드리고, 오늘 사실 제가 현재 10시 반인데 이따가 제가 오늘 거기 이제 건강보험공단 원주에 거기 가야 돼가지고 열차 시간이 되게 애매해서 좀 미리 지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후장은 못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하고 잠시 시장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캐나다가 아니 그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일단 취임을 했고 연설도 했고요. 근데 이제 속보, 지금까지 나온 속보만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캐나다, 이게 제일 큽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국이 이제 2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죠, 미국. 예. 그래서 2월 1일부터 이번에 왜냐하면 관세 부과를 좀 보류하지 않을까, 좀 늦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캐나다부터 저렇게 관세를 일단 예상했던 바이긴 하죠. 캐나다, 멕시코에 25% 부과한다고 했는데 바로 시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 중국도 있을 거고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주 새로운 건 아니니까 뭐 시장은 그렇지만 어쨌든 관세 부과 자체를 좀 좋게는 생각 안 하면서 증시는 조금 빠지고 있고요. 트럼프는 지금 이제 김정은과 잘 지낸다, 백악관 오면 좋겠다, 이런 또 언급을 했습니다. 뭐 김정은하고 대화를 할지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1200조 원 재건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쨌든 끝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건 이슈, 그러니까 뭐 굴삭기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또 시장에서 어느 시점에선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겠죠. 또 바이든이 북극 석유 시추 금지하는 거를 이제 행정명령으로 처리하겠다 했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바로 탈퇴를 예,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기차 의무 보유 비중 있죠. 아마 요것 때문에 빠진 건데 이거 새로운 거 아니거든요. 오늘 2차전지가 굳이 빠질 이유는 아니에요. 2030년까지 전기차 의무 보유 비중, 뭐 이건 그 전에도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놀라면 뭐 새로운 게 있으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데, 사실 그냥 다 예상했던 바죠. 전기차 의무 보유 비중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 철회. 드릴 베이비 드릴, 이것도 뭐 예상했던 거죠. 미국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확대. 그래서 조선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고, 또 미국을 다시 싸고 저렴한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 미국 내 제조업 생산, 뭐 공장 많이 지어라. 물가 상승 압력. 근데 본인 정책은 물가 올리는 정책이라 좀 이율 배반적이죠. 국경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 차단하겠다. 그리고 그린란드 필요하다. 그린란드 이제 거기 히토류라든가 각종 자원이 많아서 또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데 굉장히 핵심 루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를 벗어난 건 없어요. 뭐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뭐 벗어난 거 있나요? 예. 뭐 캐나다, 멕시코 2월 1일 요게 좀 증시 안 좋지만 뭐 그냥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거랑 거의 부합한다. 현재까지는. 또 어떤 깜짝 뭐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뭐 그런 이슈는 없었다. 일단 제 10시 반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건 삼정 그 회계 범위에 대해서 자료를 썼는데, 결국 거기서 제일 눈에 들어온 건 비만 치료제 시장이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요즘에 좀 안 좋죠. 약가이나 우려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은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또 고령화되고 또 비만을 지금 질병으로 미국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성장하고 일라이릴리와 이제 그 이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중심이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 넘어서 이 GLP-1이라 그러죠. 예. 요게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비만 치료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알츠하이머,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GLP-1 저 치료제가 비만을 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비만 치료제하고 이제 그 관련된 예, 그 치료제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평균 48%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회사는 두 개죠. 뭐 여러분도 아시는 그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를 만든 회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 사망이라든가 뭐 뇌졸중 이런 데도 그 적응증을 좀 확대하겠다. 근데 비만 치료제가 커지는 거죠. 경구용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일라이릴리는 이제 젯바운드라는 이제 제품명으로 FDA 승인을 받았고 여기도 이제 관련된 이제 적응증, 뭐 수면 무호흡증, 비만 관련 신부전 환자 대상으로 적응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래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급성장하고 다만 경쟁은 정말 치열해질 거예요. 후발주자들도 뛰어드니까 그래서 화이자,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도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좀 부담은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는 거.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엔비디아가 계속 될지 경쟁이 막 너무 치열해서 서로 막 뜯고 뜯기는 그런 혈전 관계가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가장 이제 앞서 있고 그 플랫폼이죠. 예, 여기에 보통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데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기 펩트론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밸류체인들이 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리고 AI 신약 개발도 지금 하나의 화두죠. 그래서 AI 신약 개발을 하면 보통 이게 일반 임상 과정인데 되게 오래 걸려요. 10년에서 15년. 근데 요 후보 물질 발굴 시간이 확 줄고요. 임상 뭐 임상이야 비슷할 수 있겠지만 선택 및 타당성 평가, 빅데이터 발굴 요게 2년밖에 안 돼요. 요 과정이 보통 한 5년 이상 걸리거든요.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개발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7년 정도로 좀 단축시킨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 맞춤형 AI 모델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큐비아나 이런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신약 개발 속도를 단축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제5공장이 올해 4월에 완공되고요. 그 다음에 항체 약물 접합제 요 생산 포트폴리오도 그러니까 리가켄 바이오가 만드는 기술이죠. 요것도 이제 생산 포트폴리오 생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전용 생산 시설을 완공을 했고요. 일본 등에도 좀 지리적 거점 추가하겠다. 마치 TSMC랑 비슷하죠. TSMC가 이제 여러 군데 공장 두고 있는 것처럼 바이오 생산 시설도 여러 곳에 좀 분산시키겠다.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그쪽도 좀 지리적 거점을 좀 추가해서 뭐 여기다 공장을 짓는다 꼭 이거보다도 어쨌든 이제 영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선 뭐 주로 M&A 또 이런 이제 그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전략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보고서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전략 관련해선 저희 이제 LS증권의 정다운 김현정 연구원님이 이제 요 그래프가 있어 설명해드리면 미국은 비싸죠. 이 시가총액 탑10 비중이 이렇게 높고요. 그러니까 완전 쏠렸어요. 여기 애플, 엔비디아, 뭐 일라이릴리까지. 근데 이들의 퍼가 제일 싼 게 알파벳이 21배로 제일 싼 편이고 그나마 알파벳이 제일 싸고요. 예. 그리고 가장 비싼 회사가 테슬라 121.6%나 될 정도로 테슬라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브로드컴 35배, 기본 다 3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망가진다가 아니라 뭐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비싸죠. 예, 그런 상황이고 한국은 또 반대로 너무 싸죠. 예, 근데 그런 이유가 있죠. 뭐 트럼프 리스크라든가 국내 정치 리스크. 근데 그런 것들 충분히 선반영은 됐고 예, 밸류에이션 매력은 없다. 그렇지만 불확실성 해소까지 시간 걸리니까 지금 PBR이 여기니까 완전 거의 바닥권이에요. PBR 기준으로. 그래서 좀 지금은 분할 매수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제일 화두가 상법 개정. 저도 올해 꼭 좀 됐으면 좋겠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어떤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소액주주 가치를 우선시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어제 보니까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하나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하나 비전이죠.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아워홈인가요? 그 식자재 회사 있잖아요. 그 저기 단체급식. 그걸 이제 하나그룹에서 인수하는데 그 회사가 자금을 댈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예, 아니 왜 반도체 장비랑 CCTV 만드는 회사가 그 단독 보도라 뭐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아니 주주 가치를 완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으려면 상법 개정. 그러니까 괜히 상법 개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소액주주 가치를 무시하고 그 자금을 아오이 거기 인수하는 데 쓰냐 이거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뭐 반도체 장비 회사를 M&A 한다면 또 모를까. 그죠? CCTV 회사를 인수한다면 뭐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몇천억에 달하는 돈을 거기다 투입하면 차라리 그 돈을 주주원을 하든가 그래야죠. 그러니까 알짜 회사의 돈을 자꾸 소액주주 가치와 반하는 데 쓰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업들은 많이 반대들 하죠. 상법 개정하면 뭐 각종 소송 걸린다. 근데 그러면 그러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소송 안 걸리게 소액주주 가치 위에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다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 국민이 그 주식 투자로 노후 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그죠? 미국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좀 바꿔줘야죠. 근데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말씀드렸고 일본의 사례는 이게 기업 거버넌스 이제 지배구조 개선 항목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10년 전부터 행동주의 투자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도 싸다. 그리고 올해 큰 화두는 상법 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좀 몇 개 말씀드리면 SK바이오팜은 이제 실적은 좀 예상에 부합할 것 같고 엑스코프리 이게 뇌전증 치료제인데 최대 매출이 향후에 1.7조 2032년 기준 올해 4,500억이니까 굉장히 앞으로 많이 팔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사 제논 파마가 이제 그 요 경쟁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한대요. 27년 말. 예. 근데 이게 아제투 칼러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부작용 우려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제품이 부작용 때문에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게 또 너무 잘 팔린다면 바이오팜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27년 말이니까 뭐 지금 걱정보다는 향후에 좀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고 내년에도 고성장 올해도 고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120%, 매출은 27%, 엑스코프리 매출은 28% 증가할 것 같습니다. 진에어도 실적은 안 좋았지만 국제선 운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감소해서 그런 거고 업황 우려는 좀 그만하자. 예, 이런 내용이고 그 여행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또 공급이 적어요. 거기다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이제 앞으로 합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밸류에이션 올라가겠죠. 대한항공과 이런 이제 LCC 기업들의 가치가 향후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에서 이제 진에어도 실적은 안 좋았지만 뭐 나쁘게 보지 말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조삼모사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조삼모사가 그거죠. 네, 아침에 그 뭐죠? 이제 원숭이한테 뭐 빵을 3개 주고 예를 들면 사탕을 1개 주고 이랬다면 저녁에는 그 빵을 2개 주고 사탕을 2개 주고 사실 그러니까 빵을 뭐 예를 들면 저녁에 2개 그러니까 이거죠. 아침과 저녁이 사실 똑같아요. 근데 아침에는 빵을 3개, 사탕을 1개. 근데 저녁에는 빵을 2개, 사탕을 2개. 사실은 이제 먹는 건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 서로 좀 약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숭이가 화를 낸다. 저녁에. 네. 그래서 그걸 또 바꾼 거죠. 아침에 빵 2개, 그 다음에 사탕 2개. 그러니까 저녁에 주던 방식을 아침에 주고 아침에 주던 걸 저녁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조삼모사라는 이제 사자용어를 쓰는데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사실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앞이냐 뒤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조삼모사죠. 근데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은 게 이연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될 게 다음으로 연기된 거죠. 결국엔 똑같아지지만 시장은 좀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내년 올해 1분기부터 정상화되고 또 환율과 감안하면 매출 가이던스는 또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대규모 증설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울산과 북미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울산과 북미 합산 4천억 투자 들어가고요. 26년 말에 완공돼서 27년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2030년까지 너무 타이트해요. 변압기가 부족하니까. 현재 가동률이 거의 90%, 90에서 한 95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너무 오른 상태에서 실적이 좀 미스나니까 시장이 충격받았지만 조삼모사다. 결국 좀 늦게 나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조정은 좀 당분간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호석유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여기 전우재 연구원님이 25년 영업이익이 54% 개선되면서 장기 레벨업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 고무 이익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날 것 같고 마진도 증가할 걸 봐요. 근데 일단은 왜냐하면 석유화학 산업에서 지금 합성 고무만 좋은데 일단 천연 고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재 수요가 있고 거기다가 천연 고무 공급이 생각보다 적대요.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에서 천연 고무 생산량이 인도네시아 확 줄고 있죠. 코트디부아르는 이제 대신 늘고 있는데 24년부터 이제 둔화됩니다. 더 안 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설이 제한적이고 다른 석유화학이랑 좀 다른 석유화학은 너무 증설이 많아서 고무 마진도 과거 10년간 592달러 톤당, 작년 하반기 724, 올해 1월에 875로 올라갔어요. 이게 유지가 된다면 세 번째로 높은 마진이고 옛날에 10몇 년 전에 차화정 당시 때 화학이 정말 유명했죠. 그때 894달러에 육박한다. 근데 천연고무 생산량이 이게 정체되는 거는 동남아시아 고무 농가들 수익성 안 좋으니까 고무 채취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대체 생산품이 팜유 가격이 오르니까 야 팜유나 농사를 짓자. 예. 그러니까 차라리 팜유로 생산해 버리는 거예요. 고무보다. 홍수 이후로 고무나무가 파손됐고 유럽의 환경 규제죠. 예. 이제 그 벌목하지 말라는 거죠. 예. 산림벌채. 26년부터 그러면 이제 천연 고무 그런 데서 수입이 금지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은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고무입니다. 고무나무에서 이렇게 고무액을 이게 채취를 한대요. 해가지고 그걸 수집을 해서 이렇게 천연 고무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고 PBR 너무 낮죠. 이제 너무 우려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석유도 지금은 좀 이제는 좋아진다, 싸다, 매력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리노공업은 4분기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 같은 게 이게 수출 성장률 보이세요? 12월에 수출이 급증해 버렸어요. 그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용 소켓도 주력이 모바일인데 거기도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 테스트 해주는 소켓이죠. 그게 이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쪽 수요 회복되고 그래서 좀 좋지 않냐. 예, 발목 잡던 양산용 소켓 출하. 그러니까 연구 개발용이 좀 비싸지만 양산용이 좀 부진했나 봐요. 근데 이게 좀 이제 나아지면서 부진 해소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좀 상대적으로 군함이나 이런데 뭐 지정학적 뭐 미국의 중국 교제 이런 거랑 수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전략 상선단을 앞으로 250척 목표를 제시했는데 대통령 면제하에서 동맹국에서 선박건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HD 현대그룹은 전략 상선단 발주 문의가 벌써 잡히고 있대요. 그래서 전투함보다 전략 상선단을 한 200척 이상 꾸리는데 여기에 이제 원유 운반선, 중형, 로로선은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이 자동차가 이렇게 이런 이제 컨테이너가 여기 이제 여기 딱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실어주는 배, 요걸 의미합니다. 요 로로선도 이제 앞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로로선 세계 1위예요. 현대미포가. 뭐 중형 태권선이야 뭐 독보적이고 그래서 현대미포도 숨겨진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SK는 이제 미세 공정 전환 따라서 그 수혜는 예상될 것 같고 세정 장비 있죠. 이제 찌꺼기라든가 뭐 간강액 남은 거를 없애주는 그 세계 1등 기업이죠. 베베레츠는 이제 마지막에 웨이퍼 끝에 오염물질 없애주는 장비인데 이게 마진이 좋습니다. 이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대요. 그 중국이 반도체 직접 하면서 중국 매출 비중은 이제 조금씩은 뭐 이렇게 줄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은 있지만 국내 메모리 업체들도 생산 능력이 좀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PSK는 요겁니다. 여기 이제 감광액을 발라서 웨이퍼에다 그림 그리잖아요. 회로를. 그리고 나서 그거 없애야 돼요. 감광액을. 그 감광액 없애는 장비입니다. 세계 1위고 경쟁사가 메슨테크인데 이게 중국계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중국계 기업과 안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미중 갈등 수혜주예요. 그 낸드 플래시 단수가 올라가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삼성이 400단 낸드 생산하면 수혜고, 베베레처는 여기 이 끝에 여기 오염물질이 쌓여요. 이런 것들 없애주는 겁니다. 요 끝쪽에, 예, 웨이퍼 끝쪽에. 그래서 이거를 말끔하게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수율이 증가하겠죠. 원래 램 리서치가 독점하던 건데 요거를 이제 국산화해서 성공했죠. 예. 그래서 PSK 설명드렸고, 2차 전지는 지금 2달간 너무 극단적 리스크인데 아무튼 오늘도 왜 빠지는지 뭐 마땅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제는 급등하고 IRA 폐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행정명령으로 안 됩니다. 보조금 주는 거 요거 폐지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도 있지만 여기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가 않고요. 전기차 의무화하는 거는 당연히 규제 철회한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이미 빠졌었고, 그래서 관세 정책은 좀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미국의 대부분 현재를 좀 해놓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오늘 뭐 트럼프가 또 그린뉴딜 없애겠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빠지긴 하지만 이미 반영은 충분히 할 대로 했죠. 그래서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좀 너무 오늘의 반응은 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에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익이 좀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보고서는 뭐냐면, 그 완성차에서 확인된 특징은 그 시장 성장 대비해서 현대차 그룹이 성장이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좀 인센티브 같은 거 많이 증대해서 판촉 활동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근데 하이브리드도 워낙 잘 팔고, 저는 여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애널리스트 의견에 아주 동의는 안 하는 편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얘기도 맞겠죠. 막 인센티브 더 줘서. 그렇지만 하이브리드나 SUV나 경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모르겠고,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재고가 많이 줄었어요. 그동안 자동차 재고가 얼마나 그러니까 적었습니까? 이제 재고가 충분히 쌓이는 거죠. 재고 분적 문제가 해소되면 도매 판매가 이제 줄어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호적 환율은 괜찮은데 또 인센티브 증가나 도매 판매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의 4개 주요 업체 밸류에이션 매력은 지금 이제 확대가 됐고, 워낙 싸니까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예, 주가는 좀 이렇게 그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아닌데, 이런 좀 약간의 우려들도 있잖아요. 이런 게 해소될 때 또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은 조금은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탑픽은 현대모비스고 차 선호주는 현대글로비스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전자공시하고 이제 시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자공시 SK바이오팜이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가 미국 유통회사예요. 여기다 공급한다는 건 이제 미국에 매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793억 원 정도. 아까 설명드린 그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그거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고, PNT가 2차 전지 장비인데 정말 오랜만에 대규모 장비 수주했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2차 전지 장비 회사가 2년 전에는 그냥 틈나면 공시가 떴는데, 근데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위안화로 돼 있어요. 위안화. 그래서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1388억인데 위안화로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중국 배터리일 수도 있어요. LFP 배터리 장비를 납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 있는 LG엔솔 공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비밀 보호 유지. 근데 어쨌든 중국에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이다. 이쪽 시장은 연단이기니까 이 부분은 좀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정말 높은 가격 3,796억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수주를 오랜만에 따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신규 시설 투자 공시 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원전,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증가에 따른 투자를 한다. 그리고 요 공시 외에 현대 파워 트랜스포머에 1,850억 변압기 공장 증설도 같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4천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뉴스가 나왔던 거죠. 이게 한국경제신문에서
4천억 투자한다. 연 300개를 360개. 엘라바마는 100개에서 150. 합치면 400개에서 510개로 늘리겠다는 얘기고 5년치 일감 확보됐고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압기 수명은 30년인데 미국 변압기 70%가 25년이 넘었대요. 교체할 수요가 충분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좀 조정은 당분간 받겠지만 중장기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한남 제4 재정비 촉진구요. 재개발 현대건설 제치고 따냈다고 합니다. 1.556조짜리고요. 일반 분양 비율이 높아서 아마 조금 수익성이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4. 여기가 좀 알짜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말씀드리면 오늘 좀 아쉽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쨌든 좀 빠지고 오늘 근데 빠지는 건 보시면 2차전지가 안 좋아요. 근데 2차전지 굳이 이렇게 빠질 건 아닌데 참 정말 쉽지 않네요. 예. 자, 오늘 주식시장은 오늘은 지금 이제 거의 11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2,500에서 그냥 당분간 횡보할 것 같아요. 근데 관세 정책이 핵심이에요. 요게 어쨌든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번에도 관세 정책에서 결국엔 그 멕시코랑 캐나다를 겨냥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중에 오겠죠. 이게 올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책을 얘기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할 것 같고요. 한미 FTA도 폐지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뉴스는 안 나왔고 트럼프 리스크가 좀 반영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 아침에 출발 좋았는데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관세가 발목을 잡는구나. 부담을 느끼는구나. 오늘 조선주는 역시 또 수혜주죠. 그래서 아까 현대미포 그 부분. 근데 좀 조심은 하세요.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는 좀 조선주도 중장기로는 좋게 보지만 너무 트럼프 호재를 많이 반영했어요. 근데 오늘도 급등하는 건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A는 아마 자체 그 이슈 때문에 가는 것 같고요. 여기 그죠 피팅주도 급등. 뭐 조선의 날이고 또 전선주도 오늘 괜찮고요. 기존 트럼프 수혜주가 다시 가네요. 원전, 전력 설비 있죠. 미용기기도 다시 오늘은 조금이지만 반등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일부 반등하고 있고 다만 오늘 2차전지가 안 좋아요.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냉정히 생각해보면 악재는 아닌데 이미 많이 반영했는데 정말 안 되는 섹터는 뭐가 안 되나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버티셔야 되고요. 2차전지도. 그리고 석유화학 쪽은 요즘에 이제 금호석유가 뭐 아까 보고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가장 이 합성 고무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디스플레이 쪽도 오늘 좀 일부는 여기가 2차전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2차전지 관련주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뭐 2차전지 빠지고 조선주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9%나 폭락했고 새로운 악재는 없어요. 뭐 IRA를 폐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2차전지 시총이 워낙 크잖아요. 이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그죠? 오늘 뭐 루닛은 또 급등하고 리노공업, 반도체 소부장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도 견조하고 하이닉스는 급등하고 고영은 오늘도 급등합니다. 어제 로봇, 의료 로봇, 수술용 로봇 FDA 승인, 피팅주 좋고요. 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TA항공은 이제 자체 이슈, 또 대덕전자 같은 이제 PCB나 이런 쪽 견조하고요. 금호석유 반면에 2차 전지 급락, 하나솔루션, 태양광. 아니 이거 뭐 새로운 뉴스 아닌데 태양광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풍력한테는 좀 안 좋아요. 태양광은 트럼프가 싫어하는 업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그린 뉴딜 다 없애버리겠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많이 빠지고 반면에 코스닥은 뭐 조선 기자재나 우주항공, 그 화성에 보내겠대요. 화성 탐사 계획,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 중에 또 그게 하나다 보니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트럼프 수혜주 우주항공, 뭐 이런 조선, 뭐 전력, 뭐 전선 이런 기존 원전 이런 섹터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 30분 정도 제가 짧게나마 뭐 아주 짧은 건 아니지만 방송을 했고, 오늘 제가 좀 죄송한 게 원주에 건강보험공단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고, 못다한 거는 그래도 웬만한 보고서는 오늘 나온 것도요 미리 다 좀 준비를 해놔가지고 어제 밤에 좀 미리도 이 보고서가 내일 나올 게 밤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늦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작성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아마 오늘 현재까지 이슈는 웬만한 건 다 전해드렸고, 오후 이슈는 뭐 어쩔 수 없고요. 내일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라이브 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내일 오전 라이브 시간 10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물러가겠습니다.